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중 저희 제작진이 엄선해서 여러분께 언박싱 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요즘 중국어 공부하는 분 있으신가요?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서 중국어를 공부하기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학습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신상 언박싱의 주인공, 중국어 공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의 저자 서수빈 작가 줌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니하오. 아, 니하오. 정말 중국어 이 강사답게 정말 좋은 발음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이슈앤피플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가르치는 강사이자 또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앤피플 신상 언박싱 시간에 많은 저자분들을 모시고 또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처음으로 오늘 언어에 대한 책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 중국어 공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목이 되게 특이하고 길죠. 네. 네, 이 책은 쉽게 말하면 중국어 학습 가이드인데요. 제가 몇 년간 중국어 교육계에서 종사하면서 느꼈던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터득했던 학습 노하우를 집약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빈 씨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5권을 책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평소에 중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또 처음 접하신 분들 또 듣다가 관심 생기신 분들은 저희 방송 들으면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빈 씨, 그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꽤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네. 언제부터 중국 유학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중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네. 중국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 또 배웠죠. 그러면 중국어에 대한 그런 학습 전혀 없이 초등학교 때 바로 중국으로 유학을 가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워낙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지만 그 사실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또 언어의 장벽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가 2008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아직까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첫 등교하는 날에 중국인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막 이렇게 애워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왠지 그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위축이 돼서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도 뭐 이것저것 질문 던지다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했는지 이제 저를 데리고 화장실 앞으로 가서 남자, 여자 화장실을 각각 가리키면서 this, no, this, yes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더라고요. 영어로. 네, 이 정도 의사소통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유학을 했었던 거죠.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일단 언어 소통 자체가 안 되면은 내가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못하고 또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수업도 같이 들었을 텐데 언어 공부를 네. 따로 하셨나요? 따로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네, 중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서 매일
침대에 가져가서 다른 친구들 잘 때 혼자 남은 숙제 풀고 잠들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저희 YTN 라디오에서 신상 언박싱 시간에 이 서수빈 작가님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서수빈 작가님 모습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또는 YTN 라디오 앱으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초등학생 때 그렇게 또 혼자서 학습을 계속 이어가신 거잖아요. 네, 네. 혼자 거의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음. 그래도 공부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어, 네, 열심히 했던 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성적이 많이 올라서 중국 친구들이 오히려 저 때문에 선생님한테 비교당하면서 한국인보다 오. 못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혼나면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또 그렇게 약간 에워싼 분위기에서 공포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또 언어에 대해서 누가 또 따로 뭐 학습을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고 혼자서 독학을 한 건데 그렇게 또 중국에서 생활을 적응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중국어 실력을 월등하게 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수빈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첫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살아있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많은 학생분들께 언어 왜 배우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회사 때문에 배운다, 여행 가고 싶어서 배운다 굉장히 다양한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소통이거든요. 네. 이게 비즈니스 소통이든 일상 소통이든 의사 표현의 도구로서 어쨌든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외우고 문장 구조 파악하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이제 나에게 어떤 말들이 필요할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직접 내뱉어 가면서 배워야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재미있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떤 분들 공부가 어떻게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언어 공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이나 과학이랑 다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문화랑 같이 배워갈 수도 있고요. 보다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학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이잖아요. 사실 한국어도 이 문법, 어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는 뭔가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고 또 재미있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책상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익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볼 수가 있어서요. 네, 유튜브 통해서도 생생하게 중국어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혹시 중국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다못해 한두 마디라도 던져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누군가랑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어덕행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덕행덕이요? 네, 덕질 이게 관련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 어차피 무슨 뜻이에요? 덕질할 거, 네,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이런 뜻인데요. 네. 네, 공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공부할 거 행복하게 하자라는 네,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든 뭐 사람이든 뭐 분야든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분야나 사람이랑 연결시키고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덕행덕이요. 네. 네, 어덕행덕. 그렇게 또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면 좀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튜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워낙 무료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우리 수빈 네. 씨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학습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같은 것들 활용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덕질처럼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소모임도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요즘 굉장히 좋은 소모임 플랫폼이 많더라고요. 저도 중국어로 대화 나누는 소모임을 하고 싶어서 기획을 네.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언어는 정말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긴 여정을 함께할 공부메이트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적극적으로 네, 말씀하시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모임을 추천해 주시고 지금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그 친구들과는 뭐 주 몇 회 정도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보통은 주 2회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매일매일 수업을 하고 싶다고 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 아무래도 강사의 어떤 교육 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 공부 계획을 시키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네, 식으로 그럼요.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공부랑 운동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몸을 만들겠다 하고 헬스장에 가면 먼저 인바디를 재고 그다음에 목표치 세운 다음에 체형별로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맞춤 운동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세우고 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때 보통은 장기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2년 안에 나는 HSK 몇 급을 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세우시는데 저는 좀 소소한 단기 목표를 같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진짜 네, 한 달 후엔 내가 대림동 중국 식당 가서 중국어로 주문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 좋은데요. 식당 가서 주문하는 거 정도는 한 달이면 가능한가요? 그럼요. 사실 하루만 배워도 가능합니다. 이 중국 요즘에 또 음식들도 중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그쵸, 혹시 네. 수빈 씨는 좋아하는 그 중국 음식이 있을까요? 전 웬만한 중국 음식은 다 좋아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요즘 정말 핫한 마라탕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 와. 마라탕, 마라샹궈 이런 게 다 중국어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혹시 저희가 이제 중국집에 갔을 때 뭐 음식 주문하면은 보통 뭐 자장면, 짬뽕 요 정도 시키잖아요. 탕수육이라든지. 그쵸, 네. 근데 뭐 좀 생소한 단어들에서 저희가 좀 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어떤 요리다? 뭐 요런 거. 어향 육사라고 네. 어향이라는 게 물고기 향이 난다는 거고요. 육사가 이제 고기를 아주 얇게 가늘게 썰었다라는 뜻인데요. 중국어로는 유샹肉丝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걸 바탕으로 유자가 들어가면 뭔가 생선과 관련된 음식이겠구나, 뼈가 들어가면 고기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짜장면, 짬뽕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메뉴를 즐겨보면 좋겠네요. 책에도 그런 게 좀 나와 있어서 저도 좋은 팁을 많이 얻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중국어를 배우는 게 사실 새로운 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막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강의만 들은 게 아니라 뭔가 입이 트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이 트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서요? 네, 첫 번째는 말랑말랑해져라라는 건데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언어 배우면 흡수가 빨리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때 사람들이 뇌가 말랑말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 시절에는 언어가 많이 안 늘었어요. 그때 중국 유학 초기라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마음 열기가 되게 어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다. 이 말랑말랑한 혀나 머리보다 다른 나라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말랑말랑한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머리를 계속 굴려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이건 무슨 말이죠? 생각 없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취미 생활이지 공부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갈 때쯤 머리에 분명하게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자막을 끄고 내용을 유추하면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어학을 공부할 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좀 공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저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그쵸. 말씀이시죠? 예. 네네. 네, 열린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 그리고 머리를 좀 굴리면서 학습하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른처럼 말할 것인데요. 네. 이게 통문장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단순한 단어로도 소통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물어보면 이 정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인은 아무래도 스몰 토크가 계속 이어져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밥 먹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하고 한마디 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길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빈 씨가 얘기하는 건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언어를 배우는 건 소통하기 위해서다. 혼자 뭔가 내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화를 하고 또 소모임을 나가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른처럼 말할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소통의 의미와 관계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또는 지금 들으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재밌게 이왕이면 좀 재밌게 하고 싶을 텐데 뭔가 추천해 줄 만한 유튜브 채널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지금 정말 유튜브 채널 좋은 채널들이 많아서요. 네, 일단 진짜 중국어라는 채널이 있어요. 네. 남자 강사님 두 분이서 만담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이 중국어 표현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 분이 입담이 워낙 좋으셔서 너무 재밌거든요. 또 강사님께서 이제 비주얼도 좋으셔서 네.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이티 중국어도 요즘 되게 핫한 채널이에요. 차이티. 네, 차이티라는 채널이요. 크리에이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시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빈 씨가 하는 채널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서튜디오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제 채널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추천드리기가 약간 부끄러워서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제 채널에서도 좀 실생활에 유용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표현들 위주로 많이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뭐 학원에 가거나 이러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약속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유튜브 채널은 내가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추천해 주신 뭐 진짜 중국어 같은 경우도 뭐 입담 만담꾼들이 함께 또 나와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니까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추천을 해주신 김에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드라마, 뭐 영화도 있을까요? 그쵸. 미드 중에서 이제 프렌즈가 있다면 중드에는 활락송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고전 드라마고 딱 프렌즈 느낌으로 접근하기 좋은 드라마고요. 이게 상하이라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중국에서 생활하는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젊은 청년들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문화적인 것들도 같이 알아갈 수 있는 드라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오래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세련된 거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건축학개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학개론보다 좀 더 슬픈 버전이긴 한데요.
네, 서로 첫사랑이었던 남자 여자가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고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아마 다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활락송이라든지 먼 훗날 우리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막을 아예 끄고 여러 번 반복 시청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먼저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볼 때 그때는 자막을 끄고 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끄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자막을 켜고 보고 그 이후에 학습을 목적으로 하니까 자막을 끄고 여러 번 시청 반복하기 그 정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나 과외나 뭐 강의 듣기 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공부법은 뭘까 좀 그 부분이 또 고민되네요. 그쵸. 저도 사실 요즘 고민이 저한테 맞는 운동 찾는 거거든요. 아. 운동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네. 필라테스를 해야 되는지, 뭐 PT를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이때 가장 좋은 건 우선 제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좀 정적인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공부 방법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뭔가 꾸준히 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강의나 학습지로 독학을 해도 좋고요. 또 누군가랑 함께하는 걸 즐기는 편이다라고 하면 그룹 수업에 참여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무엇보다 사실 저는 일단 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옷도 입어봐야 나한테 잘 맞는지 아는 것처럼 우선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운동도 해봐야 내가 내 몸에 맞는 또 내 흥미에 맞는 걸 찾을 수 있듯이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해봐야 나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빈 씨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중국어에 관심이 많진 않았는데 뭔가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일상에서 좀 사용하기 좋은 한마디 배워갈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네, 좀 멋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게 한마디 있는데요. 네. 6글자밖에 안 돼서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不怕慢,只怕站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제 느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걸 두려워해라라는 문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려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다만 멈추지는 마. 꾸준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느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느려도 괜찮으니까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말자. 그런 좋은 말씀 네, 그렇죠. 해주셨네요. 어떻게 네. 보면 수빈 씨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언어 공부라는 게 좀 처음에 열정을 갖고 시작하더라도 벽에 수없이 많이 부딪히다 보면 포기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네요.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한 번 더 중국어로 해주세요. 不怕慢,只怕站. 이 중국어가 괜찮나요? 이렇게 예쁜 언어였네요. 네. 지금 수빈 씨가 중국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어 하나 잘했을 뿐인데 뭐 어학 분야 최연소 인간 강사로도 데뷔하시고 또 방송국 취재 통역의 리포터 일에 거기다 또 대기업 비즈니스 통역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이 언어를 배워두면 좋은 점이 뭘까요? 우리 수빈 씨가 생각하기에? 네, 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책에 나는 최연소 강사로 데뷔를 하고 리포터도 하고 뭐 대기업 수장, 정치인들 수행 통역하고 이런 내용을 막 적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 다만 중국어 딱 하나 잘하는 게 전부인데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분들은 분명 중국어 하나만 잘 배워두면 저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셀러다 그러면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직장인이다 그러면 해외 주재원이나 해외 부서 담당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하나 잘해두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말 나눠봤는데 수빈 씨의 그 삶도 아주 멋지고요. 앞으로의 삶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어 공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의 저자 서수빈 씨와 함께 했습니다.